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윈, 내가 본 미래 책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윈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 기업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이자 회장. 1995년에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했고 99년 알리바바를 설립했습니다. 타오바오, 티몰닷컴, 이타오 쭉 성공을 거두면서 아시아 최대의 재상가로 거듭냅니다. 마윈 많이들 아시죠? 알리바바 창업자, 그리고 좀 독특하게 생긴 외모,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 그가 가진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공정한 루트나 공정한 경쟁 같은 것들이 부족했다면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기회가 많아지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만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윈이 본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어릴 때는 2020 원더키드 뭐 이렇게 해서 그때가 되면 첨단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윈이 본 미래는 앞으로 30년 인류 사회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세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가장 좋다고 여겼던 그런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고 그렇게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고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IT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런데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DT, 데이터 테크놀로지란 말이죠. 그래서 IT 시대와 DT 시대에서는 생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IT 시대에는 자기 스스로를 더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에게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을 더 성장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 상대가 경쟁 상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직원과 고객과 협력사, 심지어는 경쟁 상대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그들을 성장시켰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주머니에 5위안이 있다라고 할 때 유능한 판매원은 그 5위안을 어떻게 내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겠죠. 하지만 좋은 기업가는 어떻게 그 5위안을 50위안으로 만들게 해줄까? 그렇게 고민한 다음에 이 위안을 취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윈 나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부를 꿈꾸고 그 사람들이 부유해지도록 도와준 다음에 콩고물을 얻어먹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윈이 생각한 미래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떠오른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거든요. 한 인물은 마키아벨리.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미래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는 앞으로 세상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마키아벨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 자신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나 자신을 좀 바꿔가려고 하고 좀 배울 건 배워야 하고 하루하루
나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데일 카네기.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내 성공에 근접하다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점점 이제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에는 몇백 년 전, 그리고 데일 카네기도 수십 년 전에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이지만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핵심은 있지만 시대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 진리를 분명히 이 시대에 맞게 활용해 나가는 것, 그것에 맞게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마윈도 마찬가지로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중국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 불평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그곳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20년 안에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내 형제는 늘 불평을 했고 나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내 형제에게는 큰 변화가 없고 나는 계속해서 변해왔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큰 꿈을 계속 가지고 그 불평 속에서 기회를 찾고 매일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20년 이내에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 불평에 관해서는 정말 싫어한대요. 허구한 날 회사가 나쁘다, 회사가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회사는 계속 다니는 사람을 나는 가장 싫어한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약간 정주영 회장 과거사가 떠올랐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 항상 이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회사를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 조직 생활에 익숙해지면 회사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의식처럼 매일 아침 3번씩 회사에 대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회사를 사랑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고 정주영 회장이 쌀가게에서 일할 때 그 쌀가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쌀가게의 주인이 된다. 그 쌀가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주인이 되게 되어 있다. 일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과 직원의 입장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처럼 그 사업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불평만 하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그 불평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회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마윈의 형제와 마윈 그 자신처럼 말이죠. 마윈이 이야기하는 진짜 성공의 비결은 2가지. 첫 번째는 낙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위기가 발생하고 또 그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 역시 계속해서 향상된다는 거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도 더 향상되고 있다는 거죠. 낙관적인 태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내상이 클지라도 언제나 웃는 얼굴을 잊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웃는 얼굴. 웃는 얼굴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리 내상을 크게 입어도 언제나 웃는 얼굴을 짓는 걸 잊지 않는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입꼬리를 올리고 그리고 눈 주변을 청명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사하게 여기는 그 의식적인 행동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성공 비결 두 번째로는 원망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평, 원망 그걸 듣고 그 안에서 기회를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게 되면 많은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대를 위해서 소를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책에서 본 부분은 결혼할 때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결혼 생활을 원하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이상형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개개인의 인생과 기업뿐만이 아니라 인류도 내부 세계를 파악하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무엇을 지켜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왜 성공했는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대요. 그 성공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똑같이 따라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 그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볼 때 우리는 마음의 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자기가 힘들 때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는데 운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알리바바 기업의 사명은 천하의 어려운 장사가 없게 하라. 마윈은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만나서 미래를 고민하고 세계를 고민하게 되면서 만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이상, 철학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따른 실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그냥 몽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강력한 이상주의와 함께 더불어서 필요한 거는 강력한 현실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이상주의자는 실용주의자라고 믿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KPI를 싫어하지만 결과, 효율, 조직, 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이상이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상에 불과한 것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가고 싶다면 여럿이 함께 가야 하고 여럿이 함께 가려면 그 조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 가지 재난과 좌절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을 겪어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통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 재난과 좌절, 그리고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살이 되면 이상을 품은 팀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이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살에서 50살 사이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하고 50살에서 60살에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 그리고 60살 이후에는 해변에서 가족들에게 시간을 쏟아야 한다. 저도 마인드맵으로 지금 제 시점에서 또 향후 5년간, 향후 10년간, 20년, 30년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도 그리고 계획도 쓰고 하는데 40살까지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상을 품은, 이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이상주의와 강력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50살까지는 그 일에 이제 열정을 쏟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살까지는 젊은 세대를 위한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60살 이후에는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부분. 각자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주력할 수 있는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정한 시간에는 젊은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또 뒤로 물러나서 지지해주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인생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윈,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좋은 철학과 좋은 이상을 가지고 그걸 실현하기 위한 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상을 지켜나가려면 철저하게 현실에 바탕을 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기술이 발전하고 점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일상 속에 지금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점점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들은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앞으로 다가오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새로운 어떤 기회들, 새로운 도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지치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설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원히 작동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감정도 있고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오랜 시간부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이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되게 할수록 그 사람 자신도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점점 투명하고 공정해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뜻을 펼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 여러 가지 좋은 점들 꿈꾸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정말 마윈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낙관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이분의 책을 보면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연들을 편집해뒀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만 읽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마윈 내가 본 미래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